자, 규칙 찾기 문제지. 한 번씩 구해보면 돼. 그러니까 계속 구하면서 규칙을 확인하면 돼. f4분의 1은 4분의 1에서 함수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고 f2 4분의 1은 이거는 이제 의미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f 4분의 1이고 f 2분의 1을 구하는 거지. 나중에는 그냥 바로 가도 돼. 안 써도 돼. 중간 과정은. 난 지금 설명하려고 쓰고 있는 거야. 자, f 2분의 1은 2분의 1에서 f의 함수값이니까 1이 되겠지. f3 4분의 1 이걸 반복하면서 규칙을 찾아주면 돼. f 이걸 이제 3번 합성한 거니까 뭐 f 4분의 1이라고 지금 문제가 정의 내리고 있지. 그러면 f 1이니까 f1 값은 0이 되겠지. 그래서 1의 함수값은 0이야. 이걸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만 쓸게. 좀 편하게 하자 이제는. 다시 해볼게. f4분의 1은 2분의 1이고 f2 4분의 1은 그럼 이제 2분의 1 값을 또 대입하는 거니까 1이 되고 f3 4분의 1 값은 1을 대입하는 거니까 0이 되고 f4 4분의 1 값은 0을 대입했으니까 0이 되고 f5 4분의 1은 0을 대입하니까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계속 0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10개는 앞에 2개만 이런 값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2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0 0이 여러 번 더해져. 그래서 2분의 3이 되는 거야. 자, 조건을 만족한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인데 함수의 개수 구하세요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나중에 확률 과목으로 가도 똑같은데 경우의 수 문제는 상황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상황 나누기, 경우 나누기를 피해 가려고 하지 마. 그냥 하다가 막히면 상황을 나누는 거야. 자, 일단 가조건 나조건이 있는데 A가 짝수일 때 FA는 소수래. 그러니까 짝수는 소수에 대응해야 돼. 이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짝수는 소수로 대응한다 라고 표현해 보자. 두 번째, 홀수는 짝수에 대응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정의역 안에 원소가 1, 2, 3, 4, 5가 있지. 그리고 치역 안에는 이렇게 있어. 그럼 대응을 할 때 1은 홀수니까 반드시 짝수로 가야 돼. 그러니까 1은 2에 대응하거나 4에 대응하거나 그러니까 2, 4, 6, 8에 1이나 3이나 5는 반드시 2, 4, 6, 8에 대응해야 되고 짝수인 2랑 4는 소수에 대응해야 돼. 소수.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2가 두 가지 조건에서 중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이 2는 짝수이자 소수라서 그런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이 2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2로 대응하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그런 데서 이제 개연성이 확보되는데 한 번에 할 수는 없어. 여기 2가 겹쳐서.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줘야 돼.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가조건으로 경우를 나눌게. 가조건. 짝수는 소수에 대응해야 되는데 즉 봐봐. 2랑 4는 소수인 2, 3, 5, 7에 반드시 대응해야 되거든. 그러면 2랑 4 중에 2로 대응하는 것이 있는 경우랑 2로 대응하는 게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보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F2는 2 또는 F4는 2인 경우를 해볼게. 그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F2가 2일지 F4가 2일지를 정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야.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F2가 2로 대응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4를 대응시키면,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수를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가 3가지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그럼 이제 짝수는 다 대응한 거야. 그럼 이제 홀수들을 대응시켜야 되는데 홀수는 반드시 짝수로 가야 돼. 근데 이제 2는 사용되었으니까 또 사용할 수 없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로는 못 가고 4나 6이나 8로 1, 3, 5가 대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 3, 5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다 서로 다른 걸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경우는 9, 4, 36 36까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F2는 2가 아니고 F4도 2가 아닌 경우를 해보자. 그러니까 2랑 4 중에 2로 대응하는 게 있다 없다로 경우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또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해야지 실수가 좀 줄어들어. 그러면 2랑 4는 소수로 대응해야 되는데 2로는 대응 안 시킨다고 했으니까, 안 시키는 경우니까 소수들 얘네들로 대응해야 되고, 그럼 이때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가 2,4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 되겠지. 2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 4를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2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1, 3, 5를 대응시킬 때 짝수로 대응해야 돼. 1, 3, 5는 2로 가도 괜찮은 거니까 얘네들에 대응하면 돼. 그럼 그때 경우의 수가 2, 1, 3, 5 3개를 2, 4, 6, 8 4개에 서로 다른 것으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순서대로 4, 3, 2가 되겠지. 1 대응시키고 2 대응시키고 다시 1 대응시키고 3 대응시키고 5 대응시킨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144 경우의 수가 생겨.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의해서 36 더하기 144는 180까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고, 함수가 180개 생기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연산적으로 조금 어렵게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그 전에 일단 기하학적 해석도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일단 그려서 접근해 볼게. 자, 이렇게 y는 x분의 3을 그렸어.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리자. 1사분면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부르기로 하래.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아직 모르니까 경우 나눠서 하면 돼. 두 번 다 같은 결과를 가지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를 a, 여기 b라고 부를게. 그러면 각 a, b, c가 90도가 되는 이 유리함수 위의 점 c를 잡아주자. 그럼 a, b는 이거잖아. 그럼 a, b, c가 90도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점이 c가 되는 거야. 여기 90도가 되고. 자, 그때 AC의 길이가 4루트 3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구하고자 하는 건 K제곱값이야.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점 A랑 점 B의 관계와 점 B랑 점 C의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지. 이 직선으로 접어도 완전히 포개어지고 이 직선으로 접어도 완전히 포개어져,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y는 x 대칭이거든. 근데 유리함수 자체도 y는 x 대칭이니까 b점과
A점과 B점이 서로 y는 x 대칭이어야 돼. 점 A와 점 B는 y는 x 대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은 했는데 이것을 엄격하게 증명하지는 않았거든. 이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너희가 좀 스스로 좀 증명해봐. 선생님 지금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또 증명하지는 않을게. 안 되면 따로 수업 중에 질문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은 아닐 거야.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B점과 C점을 생각해보면 조금만 경험이 있으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찾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그 근거를 말하면 이 유리함수 그래프 자체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고 기울기가 1인 모든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도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 B와 점 C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두 가지 사실이. 자, 그러면 A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를 A라고 잡을게. 그럼 y좌표는 A분의 3이 될 테고, 그리고 B점의 좌표는 y는 x 대칭한 점이니까 이렇게 되고, C점의 좌표는 B점을 y는 마이너스 x 대칭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A점과 C점이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다. 근데 이제 AC의 길이로 바로 갈게. AC의 길이의 제곱을 바로 하자. 그러면 AC의 길이의 제곱은 두 점 사이 거리 제곱하고 있는 거야. 4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66의 36 이거고, AC가 지금 4루트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제곱하면 16의 3배인 48이 되고, 이 식을 정리하면 라는 정보를 얻어. 이런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변에 A제곱을 곱해서 정리해도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럴 때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봐. 구하는 건 K제곱인데 지금 A점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A라는 점을 대입해보면 A분의 3은 마이너스 A 플러스 K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값은 일단 K값은 A 플러스 A분의 3이 되고, K제곱을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럼 이제 대답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12라고. 그래서 정답은 18 되는 거야. 일단 배경 지식으로는 이 박스침 이걸 이제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는 이유는 이 연산 구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서 너희가 연산해서 맡길 거니까 새로운 경험했으니까 연습해 놓고. 자, 그려서 접근하자. y는 fx랑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일단 배경 지식은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야.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y는 x 대칭이 되겠지. 그래서 y는 x를 미리 그어놓고 가자. 자, 이 상태에서 fx를 그려볼게. x가 2가 되는 순간이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2를 한번 대입해보자. 그러면 2, 얼마 지나가는지를 체크해보면 2 대입하면 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다. 아래에도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좀 붙어 있겠지. 수학적으로는 연속이 될 텐데 그냥 이제 그리면 돼. 그래서 일단 2, 마이너스 1 지나. 그럼 2, 마이너스 1을 찍으면 비율을 가급적 좀 맞춰서 찍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찍을게. 2,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기울기가 2분의 5인 직선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기울기가 4분의 1인 직선 그리고
대략 맞춰서 이렇게 완만하고 급하고 이렇게 그려. 그러면 이게 지금 y는 fx를 그린 건데 역함수의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이 y는 fx 역함수는 y는 fx를 y는 x 대칭해서 그리면 돼 그냥. 그러면 중요한 점이 이 점에 대응하는 점, 이 점을 y는 x 대칭한 점 마이너스 1,2가 중요하겠지. 이쯤 찍으면 얼추 맞을 것 같아. 잘 그리면 뭐 기본적으로 좋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게 y는 f 역함수 x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사각형이 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지금. 근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너희가 이것의 2배 구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 넓이 그냥 구해서 2배 대답하면 답이야.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전략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이제 고등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서의 거리로 이 길이를 구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이 팁을 하나 알려주면 이렇게 쪼개면 생각보다 편하게 구해질 때가 많아. 이렇게랑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면. 해볼게. 어떤 방법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 일단은 이 점과 이 점의 좌표가 중요할 거니까 찾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점의 좌표는 이 부분의 관계식 y는 2분의 5x-6과 y는 x가 만나는 점이니까 연립해서 찾고, 자 그래서 4,4가 되겠지. y는 x 위의 점이니까.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교점도 찾자. 4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과 y는 x랑 연립해. 그러면 4분의 3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검사를 한번 해볼게. 맞아. 자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거 구해냈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쪼개서 넓이를 구할 거냐면 이렇게 x는 2를 그어봐.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각의 넓이 에다가 두 번째 조각의 넓이를 더해서 구할게. 그러려면 이 점이 또 되게 중요한 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점을 구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야 우리한테. 이 점은 이제 2,2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x는 2를 그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어서 두 삼각형 넓이의 조각의 합으로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다시 전략을 먼저 설명할게. 이 넓이랑 이 넓이 더해서 이 넓이 구해서 2배 하면 답이야. 그러면 넓이 최종적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2배의 예. 그런데 얘 자체는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의 합으로 구하자. 그래서 1번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이 길이를 밑변으로 바라보자. 그럼 이 길이를 밑변으로 바라보면 밑변의 길이는 3이 되겠지. y좌표에서 y좌표 뺀 거니까. 그럼 높이는 이 직선과 이 직선과의 간격이니까 4가 돼 높이는. 그래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는 4. 자, 한 번 더 똑같은 일 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3 높이는 2.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야. 6, 3. 그래프 잘 그려서 하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꼭 그려.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 조건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래. 1대1 대응이니까 서로 다 다른 것으로 대응해야 되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가조건이 지금 조건이 좀 힘든 조건이지. 이렇게 두 개나 있었어. 그러면 이제 숫자를 넣어서 이 조건들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봐봐. 1을 넣어보면 F1이 F2보다 커야지. 다시 할게.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F1이 F2보다 커야 돼. 여기다 1을 넣어보면 F1은 F3보다도 커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 2를 넣으면 F2는 F4보다 커야 돼. 여기다가 2를 넣으면 F2는 F5보다도 커야 돼. 첫 번째 식에 3을 대입하면 F3은 F6보다도 커야 되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에 다시 3을 대입하면 F3은 F7보다도 커야 되고, 이렇게 좀 뻗어나가서 조건이 되게 많어. 그래서 이걸 다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쭉쭉 해석해볼게. 그럼 F5는 F10보다는 커야 되고, F4는 F8보다 커야 되고, F4는 F9보다도 커야 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뭔가 좀 시각화해 볼게, 이 조건들을. 그래서 F1은 F2보다도 커야 되고 F3보다도 커야 돼. 정식 기호는 아니지만 지금 이 그림을 시각화해서 좀 쉽게 해석하자. 우리가 문제에 읽혀 있는 상태니까. F2는 F4보다 커야 되고 F2는 F5보다도 커야 되고 F3은 F 좀 큼지막하게 찢자. (6보다) 커야 되고 F3은 F7보다 커야 되고 F4는 F8보다 커야 되고 F4는 F9보다도 커야 되고 F5는 F1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이 부등식으로 돼 있는 이 정석 약속이 된 표현을 이렇게 시각화하도록 할게, 이 문제의 선생님이.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돼 있는 거는 대소가 정해져 있어야 돼. 얘랑 대소는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수랑 이수의 대소도 상관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다 나열해 봤어. 자, 지워보자. 자, 그리고 이제 나 조건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뭐 이걸 그냥 대소라고 표현할게, 여기. 그런데 이제 F6과 F7 합이 11 돼야 되잖아. 그러면 1, 2 한번 써보자. 자, 대응시켜볼게. 그런데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개, 10개, 10개 다 출연했거든. 그러면 이 10개 수 중에 F1이 제일 커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F1은 1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F1은 10으로 확정이야. 그러면 1은 10으로 대응된 거야, 지금. 이렇게 대응된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진 않을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뭔가 딱딱 드러나질 않아서 경우를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전략을 할 거냐면 일단 1은 경우의 수가 확정 난 거야. 경우의 수 문제지, 함수 개수 문제는. 그럼 이제 나머지 9개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3개를 먼저 대응시킨 경우의 수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만족하는 걸 구할 거야. 해보자. 이거를 선생님 표로 하려고 밑에 미리 표를 그려놨어.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내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도 너 이거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보고 나서 스스로 좀 연습 많이 해봐. 자, 해볼게. 일단 F1을 대응시킨 경우의 수는 한 가지지. 결정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경우의 수는 1인 거야. 그러면 F3, F6, F7 이걸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를 여기다가 써주고 할게. 그러면 지금 조건에서 F6 더하기 F7은 11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있거든. 그러면 합쳐서 10을 만들려면 이렇게 되거나인데 서로 같은 것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1이 이무 10으로 대응됐으니까 F6과 F7은 1과 10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2랑 9 뭐 등등을 볼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가 2랑 9거나 3과 8이거나 4랑 7이거나 5랑 6이어야 되거든. 근데 이 두 개가 얘랑 얘로 대응하면 2랑 9로 대응하면 3이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대응하면.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경우인데 선생님이 3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게. F3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럼 F3은 9가 되거나 8이 되거나 7이 되거나인데 만약에 F3이 6이라면 그러면 F6과 F7은 이 아래로 대응해야 되거든. 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떤 두 개로 F6과 F7이 대응될 텐데 그럼 11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F3은 6 이하는 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이 될 수 있어. 그래서 F3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 또는 F3은 8 또는 F3은 7이 되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F3이 9일 때를 찾아보자. F3이 9라면 3이 9로 갔어. 그러면 6과 7이 합쳐서 11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커플로 가거나 이 두 개로 대응하거나 이 두 개로 대응하거나 이 두 개로 대응하거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일단.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6과 7이 8과 3에 대응한다고 해볼게.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 경우지. 그럼 그 후에 6과 7을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고 꼬여서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F3, F6, F7을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인 거지. 그럼 이 경우에도 또 세서 뒤에다 더해주고 이 경우도 세서 뒤에다 또 더해줄 거야. 자, 그럼 F3이 8로 가는 경우 해보자 이번엔. F3이 8로 가면 그러면 F6과 여기가 지금 8인 상태야. F6과 F7은 이렇게 대응하거나 이 두 개에 대응하거나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로 대응했다고 쳐보자. 이 두 개가. 그러면 실제로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겠지. 이렇게 또는 엇갈려서. 자, 그래서 F3이 8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2 곱하기 2 가지 경우가 있고, 자, 세 번째로 F3이 7인 경우도 해보면 F3이 7로 가면 6과 7은 반드시 이 5랑 6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그 다음 실제로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F3, F6, F7을 한 번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는 이거야. 한 번에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를 계산해 보면 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12,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그럼 여기까지 예를 들어보면 1은 대응한 거고 실제로 10으로 대응했어. 그리고 3도 대응한 거고 6도 7도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겠지. 이걸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2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다 확정 나 있는 상태에서 2를 대응시킬 때는 2가 제일 커야 되겠지 이번에는. 그래서 2가 남은 숫자 중에 제일 큰 수로 가야 돼. 지금 예제에선 9겠지. 그래서 남은 수 중 제일 큰 수로 가야 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경우의 수가 1이야. 그러면 2까지 대응이 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면. 그러면 이제 남은 5개를 대응시켜야 돼. 이 5개를. 그러면 이 5개를 대응시킬 때 이 3개를 먼저 대응시키면 일단은 또 치역 공역에서도 5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 5개 중에 4, 8, 9가 대응될 원소 3개를 택해.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수를 4로 보내. 그럼 이제 경우수가 한 가지지. 제일 큰 수를 4로 사용한 거야. 그리고 8과 9는 서로 대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경우수가 2가지가 되겠지. 이 2가지가 8, 9를 대응시키는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이 1은 4를 대응시키는 경우였던 거고 경우의 수였던 거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0이 되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2개를 5랑 10이 대응하면 되는데 그 중에 큰 수를 5로 대응시켜야 되거든. 이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1이야. 큰 수를 5, 작은 수를 6에 10으로 대응시키는 거야. 그래서 1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면 480이 되는 거지. 여기가 20이었다. 계산이 틀렸다. 다시 4, 20, 10 곱하기 2니까 20이다. 그래서 240이 돼. 이게 선생님이 좀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서 이게 너희가 이해가 안 가면 내가 한 경우를 그냥 다 세분화해서 실제로 한번 대응시켜보면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 조건의 해석이 중요한데 A라는 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거든. 이 무리함수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들의 모임이니까 그래프야. B라는 건 이 직선의 그래프야. 그러면 이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잖아. 그럼 이제 교점이 있다 아니면 없다인데 너희가 이걸 반대로 해석할 때가 많아.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가 있다야. 원소가 있으니까 교점이 있다야. 그래서 이것을 두 함수의 그래프에 교점이 있다로 해석을 해줘야 돼. 이걸 거꾸로 해석할 때가 많으니까 문제 잘 읽고 잘 해석해. 만약에 A 교 B는 공집합이다. 그럼 이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니까 교점이 이때는 없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교점이 없다의 표현이고 조건은 지금 문제에서 이 조건은 교점이 있다의 표현이야.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래서 교점이 생기도록 기하학적 해석을 해주면 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를 시작점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2 방향은 왼쪽 위를 향해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리자. 그리고 이제 이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은 m의 값에 관계없이 0,3을 지나. 그럼 0,3은 이런 데 위치하겠지. 여기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해야 되니까 이쯤 찍으면 돼. 그래서 이 점을 지나는 뭐 무수히 많은 직선들인 거야. 그들 중에 교점이 생기도록 하는 m의 범위,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면 돼. 그래서 점부터 찍어. 점 찍어서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으니까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두 번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분의 1, 2를 지날 때와 두 번째는 무리함수랑 접할 때. 이 두 번이 결정적인 순간이야. 그래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되고 이때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야 돼. 그래서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고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되고, 교점이 있다니까 정확하게는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고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거나 같다 하면 돼. 그러니까 두 번의 기울기를 구하자. 그러면 이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이지. 그냥 두 점을 지난 직선의 기울기를 대답하면 되는 거니까. m은 2분의 1분의 1이니까 2야. 그리고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연산적으로 이제 조금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접할 때니까 연립해서 판별식 0일 때를 구하면 돼. 근데 이제 해석이 끝나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연산으로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해. 연산은 물론 이제 연산은 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데, 이제 결국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연산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해석을 많이 해. 해석은 이제 안 그리면 해석이 잘 안 돼. 양변 제곱할게. 그래서 접하는 순간이니까 판별식 0을 할게. 짝수 판별식 사용할게. b' 제곱 마이너스 ac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2m 제곱은 0. 그러면 계산해보면 m 제곱 마이너스, 이거 다 계산해서 우변으로 이항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어쨌든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m을 찾아주자. 짝수근 근해 공식을 쓸게. m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여야 돼, 기울기. 기하학적으로 내가 올바르게 위치상 올바르게 찍었으니까 저때 m은 1 마 루트 2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교점이 있는 m의 범위는 1마 루트 2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m의 범위가 나온 거야. 그래서 접근하면 돼.